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책은 김진 작가의 40 나를 위해 펜을 들다 라는 책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였던 23세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을 시작했다. 전국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 속에서 나는 불안하게 서 있었다. 낯설고 두려운 마음은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들었고, 무거운 공기가 축축하게 흐르는 공간에서 그저 현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곳은 내 의지와 달리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곳이었다.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갑자기 닥친 어려움과 홀로 맞서야만 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26개월은 막막함으로 변해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것은 내가 알던 시간의 흐름마저 바꿔놓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저녁까지 까마득하게 보이는 군생활 속에서도 가끔 뭔가를 쓰며 내 자신과 마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육체는 빈곤한 정신에 뭔가를 채워주기 시작했다.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은 나에게 고뇌와 번민을 만들었고, 영원히 머무를 것 같은 공간에서 번민은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냈다. 나는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리는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외면하고 싶다고 외면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군생활 내내 나를 따라다녔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이 계속되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온 후 나도 모르게 펜을 들어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을 종이 위에 옮겼다. 한낱 애송이에 불과했던 나는 그 시간에 시와 비슷한 것을 써내고 있었다. 두려움과 답답한 생활이 만들어낸 생각이 어느새 글이 되어 누런 갱지 위로 서서히 드러났다. 쓰라린 고통은 조금씩 잦아들고 그 자리에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채워졌다. 골물대로 골문 농양이 빠져나간 것처럼 나는 시원함을 느꼈다. 그런 아픔의 고상함마저 더해 지금 현실을 잠시나마 잊겠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달픈 현실이 다르게 이해되고 있었다. 치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만 치부하게는 쓰인 글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오로지 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 글이었고 글은 이미 나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내 마음이 느끼고 있을 감정을 계속해서 발산했다. 내 안에 소리를 듣고 적으면서 어쩌면 내가 모르는 마음이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시를 써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나는 군대를 가기 전까지 시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고되고 적응하기 힘든 20대의 군생활은 나에게 시 비슷한 것을 쓰게 했다. 뭔가를 일부러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아픔을 받아들이니 생각이 자연스럽게 글이 된 것뿐이었다. 가끔은 믿기지 않는 글이 쓰일 때도 있어서 종종 내가 내 글을 보며 놀라기도 했다. 내가 아닌 내 마음이 쓴 것이라서 그런 것 같다. 내가 쓴 글은 대부분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과 관련된 것이었다. 군생활은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내가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정신과 몸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갇혀있던 시간과 갇혀 있어야 할 시간에 대한 막막한 고민이 시가 되어 나왔을 것이다. 그때 썼던 시가 한 편이라도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단 한 편도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잃어버린 글보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떠올려 보아도 지금은 그 당시의 글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내 정신은 당연히 그때와 같을 수 없고 정신은 시간에 따라 채워지고 비워지기를 반복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과거를 돌이키지 못하듯 지나간 정신을 되돌리기란 불가능했다. 생각은 금세 과거가 된다. 생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망각의 속도 역시 빠르다. 그 시절이 그리워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가졌을 정서가 마음에 와닿는다. 때론 애써 떠올리지 않아도 불현듯 들게 되는 생각이 있다. 내가 우연히 시를 쓰게 된 일 역시 마음속 누군가가 보내준 생각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그것이 글이 된 것이다.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다.
물론 글쓰기에 관심조차 없었지만 말이다. 내 안에 어딘가 글쓰기에 대한 욕구가 숨어 있었을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쩌면 시를 쓰던 그 시절에 내 글쓰기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만 모르고 있었을 뿐 내 마음과 정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자신의 마음일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드러나기 전까지 알 수 없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꺼내놓지 않으면 그 속을 알 수 없듯이 내 마음이라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고 들어보지 않으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 글쓰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이 전제되어야 하니 스스로에게 묻고 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글을 쓰는 행위는 마음을 보기 위함이고 자신의 생각을 묻고 쓰면서 결국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과정이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서 나 자신을 보고 싶어 글을 쓰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고민스러운 생각은 애써 외면하려 해도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마련이다. 고민이든 기쁨이든 오로지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 생각이 글이 된다는 사실이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내가 만든 소리인지 누군가 만든 소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쓰지 않으려 해도 어떤 소리가 자꾸만 들려온다. 내면의 어딘가에 있겠지만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미비하기에 항상 펜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언제 내보내줄지 모르는 생각을 언제라도 적어두기 위해서 말이다. 군생활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그때 역시 내 안에 있던 생각이 글이 되었을 것이다. 군 시절 썼던 시처럼 지금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써지는 글이 대부분이다. 26개월 동안 힘들었던 군생활 속에서 나는 왜 나만의 글을 써야만 했을까? 과연 그것은 내 의지였을까? 지금도 그때 그 순간 나에게 왜 시가 필요했는지 내심 궁금하다. 40. 나를 위해 펜을 들다 중에서 생각을 간결한 언어로 표현한 글이 시라고 합니다. 시는 크게 서정시, 서사시, 극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옛 선인처럼 시인이 되어 풍류를 즐기시며 행복한 삶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